정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이죠. 차분히 이야기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환경 관련 뉴스를 취재하는 여성 기자 왕리메이입니다. 제가 한국 땅을 밟게 된 데는 대단한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야말로 그 엄청난 장면들을 직접 겪은 장본인이니 생생한 목소리로 전해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도시의 규모도 크고 경제도 발전했고 인프라도 대단하고 인구수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늘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 발밑을 쫓아오는 상황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송국에 들어온 제보 전화들은 하나같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황사가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닥쳤는데 우박까지 쏟아집니다. 폭우가 도시 전체를 휩쓸어 차들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일단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들이었지요. 처음엔 방송국 내부에서도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특정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단순한 지역적 재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파헤치고 싶어서 당국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련 부처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 이상 불필요한 취재를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식의 답변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사 윗선에서도 큰 압력을 받았죠. 왕 기자, 이 문제가 좀 시끄러운데 굳이 파고들지 않았으면 좋겠소.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제가 속한 방송사는 관영이었고 정부가 싫어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취재가 제한되어 왔으니까요. 그래도 저로서는 이 대기 재난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끝까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분명 중국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위험한 징후들이 눈에 띄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저는 의외의 실마리를 한국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도 늘 골머리를 앓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맑아졌다고 한다. 이는 참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이 맑아졌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중국이 하는 것을 모조리 따라하는 나라, 우리를 베끼고 우리를 쫓는 소국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구도 중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 역사도 중국이 훨씬 길고 찬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 큰 흥미도 존중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런 나라가 미세먼지를 극복했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혹시 통계 조작을 한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한국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가 무슨 수로 미세먼지를 줄였단 말인가? 결국은 중국에서 바람이 덜 불어가서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계속 커졌고 또 상사에게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가져다줘야 제 취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자칭 깨끗한 하늘을 제 눈으로 확인해보자. 저는 상사에게 한국 출장 취재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당시엔 조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한국 취재를 순순히 허락해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승인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 가서 조사 좀 해보고 중국이랑 비교해서 기사를 써봐. 회사 입장에서는 이참에 한국의 자료가 가짜임을 밝혀내거나 혹은 한국도 어차피 비슷한 처지라는 걸 보여주는 기사를 기대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카메라팀 한 명만 대동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아마 한국도 황사가 조금 덜했을 뿐이지 결국 먼지는 똑같이 심할 거야. 이왕이면 내가 가서 직접 취재하며 한국의 한계를 보여줘야겠어. 일종의 건수를 잡기 위해 출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첫인상은 충격에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맑은 공기라니 제 손바닥 위에 공기가 놓여 있다면 직접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맑았습니다. 분명 제가 중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공기가 뿌옇고 모간이 깔깔해서 마스크를 필수로 써야 했는데 여기 한국 공기는 생각보다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에이, 공항 근처라서 청소가 잘 되어 그런 거겠지. 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의 공기도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하늘이 은근히 파랗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앱을 켜보니 미세먼지 농도 지수가 좋음으로 표시됩니다. 이건 앱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해서 다른 앱도 깔아봤지만 역시 수치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광경도 의아했습니다. 제가 살던 중국 도시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도심을 둘러보던 중 저는 한국의 대기 환경 전문가라는 분과 인터뷰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이 어떤 식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으니 좋은 기회라 여겼죠. 만나기로 한 장소는 서울의 한 대기 환경 측 정소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내부가 참 청결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이 지하에서도 빠르게 연결되더군요. 중국에서도 지하철은 편리합니다만 이렇게 인터넷이 빠르고 안정적인 곳은 흔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주변 승객들 태도도 대체로 조용하고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 좀 지나치게 차분한 거 아닌가? 왠지 모르게 제가 상상했던 소란스러움이나 혼잡함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측정소에 도착하자마자 담당자로부터 건네받은 설명은 제가 듣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예전처럼 왔지만 올해는 편서풍이 약해지고 대신 다른 기류가 유입되어 농도가 현저히 줄었어요. 그리고 한국 내부적으로 배출량 저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중입니다. 담당자는 그렇게 말하며 기계들이 측정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전부 실제 기록이란 말인가요? 조작이 전혀 없는? 저는 내심 의심하며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 담당자는 노트북을 켜서 실시간 측정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원하시면 직접 이 장비들을 둘러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장비들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었고 여러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라면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보여줬을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침 측정소 바깥으로 나가보니 서울 시내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도 선명하게 보였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기요, 이게 다 편서풍이 막혀서 그렇다고요? 그럼 중국 쪽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저는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대륙 쪽은 지금 황사와 폭우, 우박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대기 대순환 패턴이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강우 같은 실험의 영향도 일부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중국에서 환경 뉴스를 취재하며 일부 지역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받거나 공개하기는 어려웠죠. 중국 당국에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다 알고 있구나. 저는 그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국을 깎아내리려는 음모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제 손안에 없었으니 뭐라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서 만난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인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한인 사업가 분이셨는데 제가 취재 차왔다고 하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죠. 약속 장소는 서울 명동 근처의 유명한 한식당이었습니다. 한식이라 매번 기름진 중국 요리에 익숙해서 한국 음식은 좀 밋밋하겠지. 저는 살짝 무시하는 마음을 품은 채 식당에 들어갔는데 향긋한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 다양한 반찬들이 한상 가득 깔렸습니다. 이거 다 무료로 제공되는 반찬이라고. 이건 중국 식당에선 상상도 못할 서비스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도 제법 푸짐했고 재료도 신선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반찬 가짓수를 많이 낸다던데 이건 정말 대단하네. 맛도 꽤 괜찮은걸. 저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지만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국 음식이 훨씬 다양하고 수준 높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그 지인분이 말씀하시길 한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친환경, 저탄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각종 탄소 배출 저감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들도 특별 감시를 받는다던데 사실입니까? 제가 묻자 지인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공장도 그렇고 차량 배기가스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이 얘기를 들으며 저는 솔직히 살짝 부끄러워졌습니다. 중국에서도 환경 문제를 입에 달고 살긴 하지만 아직 실제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많거든요. 공장마다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방출하는 일이 빈번하고 관할기관과 기업 간의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혹시 이건 한국이 거짓 홍보하는 건 아닐까? 라고 또 한 번 의심했지만 제가 직접 거리를 돌아다니며 본 현실이 그러한 의심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거리는 분명 뿌연 먼지와 매연이 뒤섞여 흐릿하게 보이던 중국 대도시와 달랐습니다. 눈이 시원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렸죠. 한국 취재 이틀째, 저는 국내 한 대학교의 기상학과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은 세계 기상학계에서 꽤 명망 있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반갑습니다. 왕리메이 기자님. 중국에서도 최근 기상 이변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자마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정말 중국에서 인공강우 실험 때문에 이런 대형 재난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이건 혹시 음모론 아닐까요? 교수님은 웃으며 자료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자료는 중국 내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여러 국제 기상 포털과 인공위성 관측 데이터를 종합한 것입니다. 일부 시기, 특정 지역에서 구름 씨앗을 뿌린 흔적이 포착되었어요. 보통 사용되는 요오드와 은입자는 구름 입자를 응축시켜 비를 만들지만 부주의한 남용은 우박이나 폭풍, 심지어 이상 대기 순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본 순간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성 사진엔 분명 구름이 인위적으로 농집되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왜 중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걸까요? 성공적인 사례만 홍보하고 실패는 숨기려는 걸까요? 저는 말하다가 스스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정부가 무언가를 감추거나 좋은 면만 발표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교수님은 저를 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크고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다 무리한 개발로 인해 사막화가 가속되고 숲이 사라지면서 황사와 모래 폭풍이 더욱 심해지는 거죠. 인공강우 실험마저 검증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면 대자연의 균형이 깨져서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인공강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감히 따라오지 못할 대단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말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엄청났나 봅니다. 제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말자. 이 한국인 교수가 혹시 중국을 헐뜯기 위해 과장하고 있을지도 몰라. 저는 끝까지 중국의 우월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취재 사흘째, 저는 한국에서 점점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한국의 대기가 좋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환경의식과 그에 따른 사회체계가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편의점에 가면 일회용품 사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곳곳에 배어 있더군요.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들고 오면 할인 혜택을 주기도 했고 곳곳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잘 갖춰져 있어 쓰레기를 쉽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엔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있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곤 했는데 심지어 앱으로 QR만 찍으면 바로 대여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이런 IT 인프라를 갖추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 한국은 이미 많이 발전해 있나 보네. 저는 중국이 IT 강국이라고 늘 자신해 왔는데 한국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앞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어 자꾸 트집을 잡고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도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한국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환경 선진국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어든 건 운이 좋았던 것도 맞지만 한국 내부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해온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여전히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권에 살고 있으니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요. 국제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이 조금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중국이 문제라는 뜻 아니야? 저는 괜스레 발끈했지만 상대는 제 표정을 못 본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 기자님은 중국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공강우나 난개발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 같으신가요? 그때 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자기 나라를 솔직하게 부정하기란 어려운 법이니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가 중국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고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시스템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우수한 교통망과 IT 기술을 통해 오염 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 또한 비교적 원활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시 인구가 너무 많고 공장 단지도 광범위해서 실시간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저는 솔직히 말해 꽤나 놀랐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충분한 취재 자료를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취재 막바지 정말 한방 먹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계기로 한국은 아직 멀었다. 결국 보여주기 식이었구나를 증명해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빨리 대처하고 대응하는지 또 시민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서울 도심에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퍼부어 한동안 도시 전체가 일시적으로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건 중국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비가 내린 후의 상황이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중국 대도시라면 폭우가 지나간 후 곳곳에서 하수가 역류하고 땅이 움푹 꺼지고 몇 시간이고 교통이 마비 상태로 지속될 텐데 서울은 위험 지역에서 빠른 배수 작업을 하고 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막힌 배수로를 뚫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은 비를 피해 갇힌 차들을 함께 밀어내고 노약자를 부축해 대피시키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협동심과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은 제가 그동안 늘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무시해온 한국인이 보여주는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잠시 흔들린 제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을 때 중국에서 속보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황사가 대규모로 밀려오고 있고 거기에다 돌풍과 우박까지 겹쳐 여러 도시가 재난 상태가 되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항 터미널 유리창이 깨져서 비행편이 취소되고 모래폭풍이 빌딩을 집어삼키듯 들이닥쳐 대낮에도 하늘이 노랗게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며 이제 한국도 곧 그 황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 날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대기질은 제가 출발하기 전 중국에서 겪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호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한국 뉴스에서 들린 기자의 논평이었습니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작년보다 평균 12%나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상 패턴 변화와 함께 국내 자체 대기오염 관리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만 아직도 안개 속에서, 아니 모래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나라는 자조 섞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심지어 어떤 한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더군요. 이게 다 중국에서 인공강우하느라 비구름을 몽땅 거기서 쓰고 우리는 깨끗해진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이게 전혀 농담으로 안 들렸습니다. 왠지 찔리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취재를 마감할 때가 다가왔고 저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대기 재난은 심각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무분별한 인공강우와 대규모 난개발이 문제를 키운다. 이런 식의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보도해버리면 중국 정부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국이 잘못한 건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더 큰 재난이 닥칠 수 있다. 제 인생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았지만 환경 문제라는 게 한 나라만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저도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결심을 굳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치 숨막히던 공기가 조금은 맑아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날 저는 그동안 저를 여러모로 도와줬던 한국인 지인에게 조촐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 유익한 취재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전하자 지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고요. 하지만 전 세계가 기후 재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잖아요. 중국도 잘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하던 한국인들이 우리 중국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구나.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문을 내려 한국의 맑은 하늘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아직까지 제 마음속엔 그래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지. 언젠가 우리는 더 강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나 동시에 한국도 만만치 않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과신하지 않았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혹시 대자연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닐까? 무분별한 개발과 억지 기술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대자연이 역습해오는 게 당연하지. 이런 반성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의 때 제 취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황사, 모래폭풍, 우박, 폭우가 잇따라 덮치는 중국의 모습과 상대적으로 깨끗한 하늘과 안정된 관리 체계를 갖춘 한국의 상황을 비교한 영상이었지요. 이 영상을 본 동료들과 상사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과 시민의 높은 환경의식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더라. 반면 중국은 인공강우 실험의 부작용 가능성, 산림 파괴, 대규모 개발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건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저는 회의석상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왕 기자 말대로 우리도 진짜 대안을 찾아야겠어. 이건 더 이상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야. 사실 이 기사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긴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고 중국 정부가 인공강우 실험을 지나치게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애매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방식대로 되도록 사실에 가깝게 보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저는 회사 윗선으로부터 한동안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동료들 중 일부는 저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를 헐뜯어가며 한국을 치켜 세워야 했느냐 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요. 중국이 최고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왜 굳이 한국과 비교하며 스스로 깎아먹느냐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이 기자의 소명이지 국가 체면을 위한 홍보책은 아니잖아. 이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지요. 물론 저도 여전히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버린 건 아닙니다. 우리 중국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이 잠깐의 위기가 어때서 언젠가 다시 압도적인 모습을 되찾을 거야. 라고 속으로 저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한국을 막무가내로 무시하거나 우리야말로 세계 최강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맑은 하늘과 깔끔한 거리, 그리고 주도 면밀한 대기 관리 시스템은 더 이상 가짜나 작은 나라의 과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요즘도 중국 전역에서는 재난 영화 같은 대기 이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는 모래폭풍이 또 들이닥쳐 시야가 1m 앞도 보이지 않고 다른 지역에는 갑작스러운 우박에 농경지가 초토화되기도 합니다.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나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다는 소식도 이어집니다. 저희 방송국은 이런 재난 뉴스를 보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시청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중국이 최고인가? 하고 되묻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에서도 공익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인공강우 실험을 멈춰야 한다. 산림을 복원하고 사막화를 막아야 한다. 라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서야 비로소 깨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이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이젠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스스로 어색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장면들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부유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요. 중국은 여전히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고
역사와 문화도 길고 유구합니다. 저희 민족의 장점도 분명 많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 우리만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 급속한 개발로 자연을 착취하고 선진 기술을 자랑거리 혹은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부작용이 터졌고 그걸 수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록 작은 땅에서 시작했지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따라 해봐야 하는 건 오히려 중국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때 저는 솔직히 자존심이 무척 상했지만 반박할 만한 근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에서 꾸준히 환경 뉴스를 취재하며 더욱 솔직하고 진솔한 기사를 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취재 이후로 무시만 해오던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금 살펴보기도 하고요. 한국은 대중교통 시스템, IT 활용, 시민들의 환경의식 등 여러 면에서 참고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하철과 버스의 정시성, 청결도, 그리고 재난 상황 시의 신속 대응을 보면 감탄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봤자 중국 인구의 일부에도 못 미치는 조그만 나라라는 말로 치부했겠지만 이젠 그 뿌리 깊은 편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주변에는 한국, 그까짓 거 곧 도태될 거야. 땅덩어리가 작아 발전 가능성도 한계가 있어. 라며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일부 언론이 한국 관련 보도를 할 때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한때는 그런 생각에 젖어 살았지요. 하지만 저는 이젠 적어도 지구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잘 되면 중국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중국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재난을 불러오면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깎아내릴 때가 아니라 협력하고 개선책을 논해야 할 때다. 라는 제 주장에 다행히 요즘은 조금씩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제가 중국에서 열심히 이런 보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권력층과 결탁한 거대 개발 회사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고 강행되는 인공강우 실험도 한둘이 아닙니다. 사막화가 점점 심해지는 지역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황사가 발생하는 빈도는 더 잦아지고 폭우나 폭염, 우박 같은 기상 이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희망을 본 것 같거든요. 크지 않은 나라도 체계와 열정으로 이렇게까지 깨끗하고 발전된 사회를 이룰 수 있구나. 협력과 솔선수범으로 국제적인 협약에도 적극 동참하는구나. 이런 점을 보면서 중국도 언젠간 변할 수 있겠다. 라는 막연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한국을 향해 갖고 있었던 적대감이나 우월감 같은 감정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중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인의 근면함과 거대한 자원, 오랜 문화유산은 엄청난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그 자부심도 어디까지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 가능성을 전제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황사, 우박이 뒤덮인 도시, 초토화된 농경지는 결국 우리가 제 손으로 초래한 비극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분명 뭔가 다른 선택을 했고 적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는 사실도 이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 창문 밖으로는 어둑한 미세먼지 구름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봤던 맑고 청명한 하늘을 떠올리면 마음이 착잡해져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나?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중국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방향을 전환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는 또다시 한국을 찾아갈 겁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후 재난에 맞서요. 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못마땅해하고 비난해왔던 한국인들 앞에서 당당한 중국인의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국이 최고라고 외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하자는 뜻을 담아 외치게 되겠지요. 자,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장면들과 그 후 중국에서 보고 들은 현실 그리고 제 마음속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한국도 결국 중국의 따라쟁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짧은 취재 기간에도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중국에 돌아와서는 애써 부정하고 싶어도 그 맑은 공기와 깨끗한 거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중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자부해왔는데 적어도 환경과 시민 의식,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만큼은 한국이 한 발 앞서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기사를 세상에 내보내고 조용히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기사 댓글에는 자국을 배신했다. 왜 중국을 깎아내리느냐? 라는 비난과 차라리 떠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라. 라는 악에 섞인 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제 중국도 정신 차려야 한다. 좋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으니 한국 사례를 참고하자. 라고 지지하는 댓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저는 환경 재난 앞에서 국경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어차피 지구라는 터전은 하나뿐이니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 취재를 통해 마주한 진실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믿어왔던 중국만이 최고라는 굳은 신념이 흔들렸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머리를 얻어맞듯 충격을 받았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게 성찰의 기회를 줬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왕리메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